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0일째를 넘기면서 병원 주변 상권도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오가는 환자들이 급감하면서 병원 앞 약국은 물론 인근 식당들까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앞 약국 골목. 평소 같으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와 가족들로 북적일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오가는 발길 없이 한산합니다. 지난길에 전멸했어요. 낮에 손님 없으니까 약사님들이 일주창창 서었어요. 의료 공백 장기화로 병원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최대 40% 가까이 줄이면서 병원 앞 약국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처방전 건수가 급감하면서 약국들마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언제랑 비교했을 때요? 그 파업 전후로 나뉘죠. 설명이 필요할까요? 지금 제일 바빠야 될 시간인데 여기는 그나마 상황이 나온 편이에요. 10%에서 20% 하지 않았을까요? 병원에 휠체어와 기저귀 등을 납품해오던 의료기기 업체들과 외래 환자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식당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감당하시는 그런 소모품 위주로 기저귀라든가 만일 그런 거 위주로 나갔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없다 보니까 다 병실 막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 충남대병원은 외래 진료가 20%가량, 입원 환자도 하루 36% 넘게 줄어들면서 비상 진료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을지대병원은 일찌감치 지난 3월부터 물자 절약과 무급 휴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물론 병원 주변의 지역 상권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어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충남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오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대 의예과 입학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정부가 배정한 90명이 증원된 200명이 됐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 인원의 50%인 45명을 늘린 155명에 정원 외 3명을 더해 158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충남대는 오늘 오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 지하 상가에 대한 일반 경쟁 입찰을 진행한 결과 전체 점포의 88%가 낙찰됐습니다. 개찰 결과 최고가는 90제곱미터 기준 1년 사용료 2억 4,100만 원이며 최저가는 25제곱미터 기준 108만 원, 평균 낙찰가는 1,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찰된 점포 52곳은 대부분 투찰자가 없었으며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유찰 점포와 낙찰 포기 점포에 대해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한화 이글스가 최원호 감독이 물러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파죽의 5연승에 성공하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 사령탑 선임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경문 전 야구대표팀 감독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좌타자들이 한화 선발 김기중의 변화구에 속수무책으로 삼진을 당합니다. 타선에선 지난해 홈런왕 노시안이 4회와 6회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올린 가운데 김강민, 안치홍까지 홈런을 기록하며 롯데 마운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불붙은 방망이를 앞세운 한화는 15대0 대승을 거두며 3년 만에 롯데와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 주말 SSG전 승리 이후 5연승,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마운드도 그렇고 타선도 그렇고 이 같은 기간에는 굉장히 조화가 잘 되면서 또 아주 좋은 기록들, 성적들을 올리는 그런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부활이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8승 1패를 기록한 최근 9경기에서 한화 타선은 3할 2푼이 넘는 힘타율에 홈런 18개를 포함해 무려 7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리그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연승가도를 달리며 멀어 보였던 중위권도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승리로 KT를 밀어내고 7위에 올라선 가운데 6위 SSG와는 한 경기 반차, 가을 야구 진출 마지노선인 5위 NC와도 경기차가 2경기 반에 불과합니다.
최현호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까지 동시에 물러난 어수선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선수들이 조금 똘똘 뭉쳐가지고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야구장에서 최대한 펴내지 않고 중위권 도약을 앞둔 상황에서 새사령 탑선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경문 전 야구대표팀 감독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내일 김 감독 선임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지휘봉을 잡고 한국 시리즈와 포스트 시즌을 여러 차례 진출시킨 데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신화를 이끈 명장인 만큼 한화의 가을 야구를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서천군의 대표 어항인 마량진항 일원이 서해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해양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꾸미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축제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들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쌀쌀한 날씨 속에 열린 마량진항 동백꽃 주꾸미 축제. 지난해에 이어 2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번 달 열린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도 관광객이 전년보다 늘면서 서해안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광어도미 축제는 3만 명 정도가 더 많이 방문을 해주셔서 17만 명 정도가 수산물 소비 촉진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주꾸미 축제는 24만 명 정도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가 위치한 마량진항. 국내에서 보기 드문 토종 동백꽃 동산과 더불어 최근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약 3km의 해변 산책길이 조성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갯벌이 없는 바위산을 따라 걸으면서 멀리 고군산 군도까지 가슴이 뻥 뚫리는 서해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바닷바람이랑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하시네요. 서천 화력건설로 파묻혔던 동백정 해수욕장의 복원 사업도 사계절 관광지로서 마량진항의 잠재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하기 위해 7m 높이로 쌓여진 콘크리트 기초와 흙을 퍼내는데 막대한 장비와 인력,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국 4대 해수욕장의 하나였던 28만 제곱미터의 동백정 복원에는 700억 원이 투입돼 전망대와 생태공원, 300실 규모의 리조트 등이 건립됩니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과 함께 복합 리조트 조성이 완료된다면 마량진항은 서남부의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머무는 최종 관광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파소음 민원으로 서천화력 건물 한 동의 철거가 2년 넘게 미뤄지고 있어 조속한 철거 방안 마련이 마량진항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 기술로 꼽히는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시설 인프라가 대전에 구축됩니다. 카이스트 대전 본원에 국내 최대 규모 개방형 양자팹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대전시가 양자산업 거점 도시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연산으로 암호학과 인공지능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양자 얽힘을 이용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양자 기술. 미래 혁신 기술인 양자 기술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재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와 에트리가 공동 운영하는 카이스트 양자대학원은 양자 생태계를 위한 국내 유일무이한 산학연 협력 시스템입니다. 추격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자 전문 인재, 박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있어 양자 전용 설비 구축이 관건이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사업에 카이스트가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국비 234억 원, 지방비 200억 원을 들여 양자공정의 필수 장비를 갖춘 양자팹이 구축됩니다. 카이스트는 대전 본원 내 클린룸과 기존 장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2028년부터 전면 개방해 운영합니다. 단순히 국내 연구소 및 대학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기업, 나가서 해외 연구소, 대학까지 자유롭게 양자팹을 이용하여 양자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나노기술 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나노종합기술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양자팹 구축이 내년 정부 공모가 진행되는 양자 클러스터, 즉 퀀텀 플랫폼 선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자에 대해서 중장기 연구를 할 수 있는 핵심과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관을 갖고 있는 곳은 현재 대전이 유일하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양자대학원 등 산학연 협력 시스템에 이어 양자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인 양자팹까지 갖추면서 대전이 세계적인 양자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미술에서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표현한 전시가 막을 올렸습니다. 6월의 시작인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 폭의 산수화 밑으로 높은 빌딩들이 들어차 있고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전통적인 풍경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이색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가수이자 작가인 솔비가 자신이 겪었던 비난의 경험을 떠올리며 현대인의 망가진 내면을 흰 양초와 케이크로 그려낸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와 장들이 비디오 이미지와 함께 어우러지며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김혜경 작가의 작품까지. 천안시립미술관이 천안 K컬처 박람회와 연계한 특별 기획전에선 K문화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한국 미술에서의 전통이란 무엇인지 제시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 전통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또 반대로 세계적인 미술 사조를 한국이 어떻게 한국적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홀로 서 있는 염소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나체의 사람들. 그런데 발밑엔 염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몸이 굽어 집단에서 희생양으로도 쓰이는 기절 염소가 인간의 본성과 닮아 있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인간의 그 본능은 사실 되게 욕망적이고 또 그런 센세이션한 부분들이 많은데 억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난 가장 내면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딸기와 벚꽃 등을 직접 따다 만든 압화부터 서양화와 수채화, 판화까지 다양한 부문의 작품들을 전시한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은 오는 6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구와 환경을 주제로 사계절의 변화를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를 통해 표현한 키즈 콘서트 초록별 오케스트라 지구를 지켜줘는 다음 달 1일 BOK 아트센터에서 대전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시은의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회는 다음 달 2일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사업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한계면의 한계학교, 도서 벽지, 개발 예정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총은 이에 대해 농어촌 교육 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지역 교육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당진시 송하급 기지시리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이던 화물차 한 대가 넘어져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60대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사면에 정차된 화물차에서 골재를 내리던 중에 차량이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작업자를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충남도에 필수 예방접종 개정을 통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대상부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공주시는 도내 지자체들이 자체 지원 사업을 펴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선 지방비 부담이 커 각기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먼저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추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